예, 안녕하세요. 정남입니다. 이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어렵죠? 예. 이제 우리가 저당시장의 구조까지 보셨는데, 자, 아까 우리가 이 위쪽이죠, 위쪽. 차입자하고 1차 대출기관을 1차 저당시장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2차 대출기관과 투자자를 2차 저당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자, 이제 넘어가서, 그럼 이제 1차 저당의 시장의 특징은 뭐냐? 쉬워요. 구조만 알면.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제1차 저당 시장이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다. 그러니까 차입자하고 1차 대출기관 그런 이야기죠. 자, 너무 쉽고. 2번 제1차 저당 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2차 저당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한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돈이 넉넉하다면 계속 대출하면 돼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면 저당권을 내다 판다. 2차 시장에.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저당 시장인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자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여기 이제 시험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 2차 시장에서 1차 대출 기관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아 저당 대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니까 돈이 떨어졌을 때는 팔아서 조달한다 그 얘기죠. 다음에 3번에 자 2차 시장은 저당 대부를 받은 원저당 차입자하고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아까 그래서 지급보증한다 했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4번으로 가 보시면 2차 저당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차 대출 기관은 금방 자금이 부족해져서 저당 대부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저당 유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2차 시장이다. 2차. 그 다음에 5번 2차 저당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 주택 대출 상품과 대출 심사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왜요? 우리가 저당권을 1000개, 2000개 패키지로 묶어야 되니까 표준화되어 묶기가 쉽거든요. 그 다음에 6번에 선진국의 경우에도 2차 저당 시장의 발달은 대출기관의 이용자 이해력을 높여 주택금융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저당 시장의 구조는 아까 그 그림만 이해하신다면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의 발행 효과죠. 이것도 쉽죠. 자, 주택 소비자 입장인데요.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 확대로 주택다운 대출 받기가 용이해진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은행이 돈이 떨어져도 유동화하고 가져온 돈으로 계속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1000억 가지고 1000명이 아니고 무한히 대출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은 자본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대출 비율이 우리나라는 현재는 70%예요. 그런 이제 부동산 규제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80% 정도 가능하고요. 제 외국 중에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약 90%까지도 대출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10%, 20% 적은 자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자 이제 금융기관 입장이죠. 근데 1차 대출 기관이나 2차 대출 기관 이야기인데 장기간 묶여있던 채권의 유동화로 유동성 문제가 해결된다. 다시 말해서 저당권이라는 게 20년 기간 동안 회수가 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가. 그런데 바로 팔아버리면 즉시 회수가 되죠.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에 빠졌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라고요. 은행들의 연합체가 있어요. 거기서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8%, 10%, 12% 이상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올리는 데 기여한다. 저당을 유동하면 저당권은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 현금이 위험 가중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BIS 비율이 올라갑니다.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이죠.
적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는 국채처럼 위험이 적은 자산을 사면서 수익률은 국채보다 훨씬 높았죠. 그 다음에 기존의 단기 채권 상품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를 확보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아까 우리가 신탁이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리츠라든가 아니면 이제 생명보험회사는 주로 이제 주식에 많이 투자하니까 단기 상품이잖아요. 저당권은 장기 상품이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정책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왜냐? 유동화가 되면 대출 받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그래서 주택보험료가 올라가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자금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금융기관 중에 투자자에 속했던 생명보험회사나 연기금은 돈이 너무 많아서 투자할 데가 없나 고민하고 있고 은행은 1억을 대출하고 50만 원을 받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한쪽은 유동성이 모자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인데 이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 준다면 자금의 수급이 균형이 맞겠죠. 그래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투자에서 이용으로 주택에 대한 사고 전환을 유도할 수가 있다.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 이제 가장 어려운 쪽인데 저당담보증권의 종류라는 거죠. 소위 파생상품이에요. 그래서 MPTS, MBB, MPTB, CMO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풀네임으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MPTS라고 쓰니까 시험에서 그래서 Mortgage Pass-Through Securities다라고 했는데 이 Pass-Through가 이체한다는 얘기, 이체. 그래서 이체증권이다. 또는 저당 채권 이체증권이다. 저당 담보부 이체증권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데 저당 채권의 집합에 대한 지분권의 성격을 가진 증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체증권은 완전한 매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지분, 주인의 입장이다. 그 다음에 MPTS는 투자자가 저당 채권 집합의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설명했고요. 조기 상환의 위험이 MPTS의 발행자로부터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예컨대 1000명의 차입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일찍 갚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이 싹 다 이체돼서 투자자에게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만기가 20년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끝날 수가 있어. 그래서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MBB 수익률보다는 MPT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높다. 왜냐?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이 많을수록 요구하는 수익이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죠. 그래서 mortgage backed bond라는 건데 이 본드가 채권이죠. 그래서 보통 저당 채권이다 또는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만은 저당 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증권이다.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는요. 공사, 2차 대출 기관에다가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채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투자자가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일 뿐이에요. 채권자, 주인이 아니고. 저당권의 주인은 여전히 공사, 2차 대출 기관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주는 거거든요. 회사채. 그러니까 채권적 성격이다 그 얘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MBB는 조기상환 위험을 그 집합의 소유자인 발행자가 부담한다. 왜냐? 저당권의 소유권자가 발행자니까. 그러므로 발행자는 저당대출 채권 집합의 잔고보다 적은 금액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초과 담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왜요? 조기상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1000억어치 저당권이 있다? 그럴 때 MBB 증권은 1000억보다 적게 발행하는 거예요. 예컨대 800억. 그럼 나머지 200억은 800억을 담보하는데 넘치잖아요. 그런 걸
초과담보라 그래. 초과담보.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당 채권 지불이체 채권이죠. 뭐기 페이스루 본드인데 이 페이스루라는 거는 직불하다, 지불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본드죠. 그러니까 얘는 채권 성격, 얘는 지분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혼합형이라 해요. 혼합형. 그래서 MPT에서 MBB를 혼합한 성격의 채권으로 발행자는 저당 채권 집합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발행자가 누구겠어요? 2차 대출기관, 다시 말해서 공사. 원 차입자의 원리금은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체되는 거예요. 이체. 그래서 원리금은 계속 이체 줘버려요. 2번 MPTB는 MBB와 달리 조기상환의 위험을 투자자가 지는 게 특징이다. 그러니까 조기상환의 위험, 예컨대 어떤 차입자가 조기상환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MBB보다는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MBB는 채권이니까 무조건 만기가 보장돼. 뭐 조기상환 되건 말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수익률이 MBB보다 약간 높아. 그래서 중간 성격입니다. 혼합형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당채권담보부 다계층 채권이죠. 그래서 영어 조금 어려운데요. 이 collateralized가 저당이라는 얘기, 계층화됐다는 얘기, 계층화, 다계층. 모기지 오블리게이션 둘 다 저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층화된 저당이 계층화된. 그래서 이것도 혼합형인데 동그라미 1번에 저당 채권의 집합을 담보로 발행된 다계층 채권으로 발행자는 저당 채권 집합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다시 말해 공사, 즉 2차 대출기관이 저당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이를 담보로 다양한 채권을 발행한다. 2번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MPTB하고 똑같네. 위험의 분산과 다양한 투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나의 저당 집합, 20년짜리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가 각각 다른, 예컨대 만기가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15년짜리, 20년짜리 이렇게 만기와 이자율이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을 발행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칠판에 설명한다 그러면 구조에다가 막 그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반복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한계가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표를 외우면 끝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걸 외우면 이 저당 담보증권의 종류는 뭐 무조건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지분형에는 MPTS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채권형에는 MBB가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에는 MPTB하고 CMO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저당권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하고요.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을 갖는 사람은, 즉 원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조기 상환된 원금도 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을 함께 갖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줄이려면 원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조기 상환된 것도 다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럴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이렇게 나눈 다음에 혼합형에는 MPTB하고 여기 가렸습니다만은 CMO가 있죠. 그럴 때 투투, 발발, 발투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다시 투투, 발발, 발투 이렇게. 그 다음에 콜방어하고 초과담보도 꽤 어려운 말인데 금융용어인데요. 필요 없어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X 둘 다 여기는 O 가능하다. 여기는 세모예요. 세모 부분적. 다시 말해서 이거는 콜방어 불가. 그래서 초과담보 필요 없고 이거는 MBB는 콜방어 가능. 초과담보 필요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MPTB하고 CMO는요. 콜방어 아까 세모라 그랬죠. 그래서 부분적 콜방어 가능합니다. 예컨대 그 만기가 그런 이제 트렌치라 그러는데 만기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콜방어 기간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으니까 부분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과담보는 MPTB는 약간의 초과담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분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X로 외우고 요거는 O, 요거는 세모 중간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외우고 보면
딱 두 줄로 외울 수 있어요. 투투, 발발, 발투 한 줄이죠. X, O, 세모 두 줄이죠. 그러면 표 하나가 깔끔하게 끝났어요. 그럼 위험과 수익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여기요.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가지고 있다. 그럴 때는 이제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가장 커. 바로 수익률이 가장 높고. 이거는 모든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죠. NBB는. 그러니까 투자자는 위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낮으니까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요거는 하나는 발행자가 부담하지만 하나는 투자자가 부담하죠. 그러니까 중간 성격이죠. 그래서 수익률이 중간 정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저당담보증권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었죠. MPTS, MBB, MPTBCMO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 제목 정도는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외워버리면 된다. 투투, 발발, 발투, X, O, 세모,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개는 일단 무조건 맞춘 거죠.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